안녕하십니까, 강동욱 변호사입니다. 이번에는 집단 소송과 선임료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집단 소송이 뭔지 아셔야 되는데, 집단 소송은 말 그대로 이제 집단 여러 명이 하는 소송을 말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선임료는 뭐 말 그대로 변호사 선임할 때 이제 위임 그 계약 수수료를 말하는 거죠. 그런데 뭐 국선 변호나 뭐 공익 활동이면 당연히 선임료 안 받고 하겠지만, 저희도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위임 계약을 맺고 선임료를 받고 사건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, 저희가 이제 주로 그 건설부동산 소송 중에도 원고, 이제 조합원이나 현금청산자나 이런 분들을 많이 대리하다 보니까 집단 소송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. 왜냐하면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하게 되면은 뭐 든든하기도 하고 정보 얻기도 좋고, 그 다음에 또 변호사 선임할 때 아무래도 선임료도 좀 낮아지는 효과도 있고 해서 많이 하는데요. 근데 이게 뭐 법적으로 집단 소송이 몇 명 이상 돼야지 집단 소송이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서, 보통 저희 회사는 뭐 한 20-30명 정도 이상이면 집단 소송을 보게 되는데요. 그러면 뭐 선임료도 저렴하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. 근데 가끔씩 집단 소송하는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, 뭐 대표 자격되는 분 아니면 총무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, 이제 다른 법무법인도 이제 안내를 받았다, 뭐 다른 법무법인은 사무장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디까지 해줄 수 있냐, 그래서 하면은 저희는 그냥 하지 마시라고 해요. 그럼 거기서 하시라고. 왜냐면 이게 뭐 물건에서 이제 시장에서 물건을 뭐 그 콩나물 사는 것도 아니고 막 비교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제 사건이 되지가 않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 적정한 선임료를 지불을 하고 사건을 진행을 해야지 이게 변호사도 정상적인 사건 시간을 투입해서 할 수가 있는데, 이거 단돈 뭐 10만 원, 뭐 100만 원을 깎으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다 보면은 뭐 수임이 하겠죠. 근데 뭐 막 받아놓고 정상적인 수임료를 받은 게 아니니까 대충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. 그래서 뭐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안 되는데, 이게 선임료가 많아지게 되면, 정상적인 선임료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 회사 자원을 그만큼 투입할 수 있으니까 결과가 더 잘 나올 수 있겠죠. 가능성이 높겠죠, 이제. 근데 뭐 그 선임료가 어디가 뭐 1,000만 원이다, 어디가 2,000만 원이다, 여기 어디가 뭐 500만 원이다, 300만 원 하면 뭐 보고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변호사라고 한다면 거기 맡기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뭐 좀 저렴하다고 해도, 조금 경력이 떨어진다고 해도 내가 좀 저렴한 데다 맡기겠다 하시면 그 판단 자체가 틀린 건 전혀 아니에요.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, 문제는 뭐냐면 사무장들이 와가지고, 이제 외근 사무장들이죠. 사무장들이 와가지고, 우리는 선임료 같은 거 안 받아요, 나중에 돈 받으면 성과보수나 주세요, 이래가지고 이제 마구 수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특히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오래 사신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현금이 좀 부족하시죠. 계속 이제 경제활동 하시는 게 아니니까. 그래서 뭐 100만 원, 200만 원, 300만 원 나가는 게 너무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그렇게 수임이 되면 뭐 다 그렇진 않습니다. 뭐 정상적으로 하는 회사도 있겠지만, 그 외근 사무장들이 가져와서 변호사한테 수수료 떼가고, 그럼 뭐 세금도 변호사가 내고, 그럼 남는 게 거의 뭐 절반이 뭡니까? 3분의 1도 안 되거든요. 그러면 그렇게 받은 사건 가지고는 뭐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. 냅두고 이제 잘 하다가 어떻게 될 대로 되라 이거 굴러가다가 뭐 몇 프로, 2, 3% 올라가면, 그 올라갔으니까 사람이 여러 명이면 그 금액이 꽤 클 거 아닙니까? 거기에 성과보수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.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다 같이 손해거든요. 뭐 우리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면, 나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돈 올라갔다 하겠지만, 이게 오해가 되는 게,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 집단소송 맡겨놓으면 변호사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냅둬도 1, 2%는 간다더라, 뭐 심지어는 5%까지도 올라간다더라 하는 말이 나도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냥 뭐 변호사 선임하더라, 내가 가만히 냅두면 그렇게 올라가는데 뭐하러 돈 주고 선임하냐 이렇게 하는데, 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. 물론 뭐 다 안 달라지고 조금 차이가 안 날 수도 있겠지만, 대체적으로 그 전문 변호사가 선임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. 그리고 또 이게 재판하다 보면 짧아도 6개월, 길면은 뭐 이제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토의, 중토의, 행정소송까지 가기 때문에 2년 이상 가는 경우도 있는데, 그 기간 동안 변호사 보수를 안 주고 한다는 건 사실은 그거는 참 말이 안 되거든요. 뭐 제가 이제 농담반 진담반으로 세상에 싸고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? 다 뭐 빚 좋은 게 사입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데, 뭐 사업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잘 이해를 하세요. 사업하는 분들은 항상 투자가 있어야 이제 산출이 있으니까. 그런데 이제 연세 드시고 오래 이제 사신 어르신들은 그런 걸 좀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. 물론 뭐 이제 어르신들 중에도 오히려 먼저 더 이제, 야, 우리가 선임료 많이 줄 테니까 사건만 잘해달라, 뭐 변호사 보수 몇백만 원, 뭐 돈 1,000만 원 더 주는 게 뭐가 중요하냐, 몇 억 더 받는 거 훨씬 낫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, 대체로 그래요.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는, 외근 사무장의 꼬심에 넘어가서 그냥 아이고 당장 돈 안 되니까 그냥 사건 맡겨놓고 그냥 기다렸다가 하자 이렇게 하시면 사실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
물론 제가 전제를 계속 깔지만 다 잘하는 데도 있기는 하겠죠. 근데 대체로 그렇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한테도 집단 소송할 때 많이 이제 그 요청이 와요. 그거 선임료 안 받고 나중에 받으면 안 되냐 그러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정상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저희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선임료를 지불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건을 진행하시면서 내용도 이제 확인하시고 하시는 게 맞지. 돈을 안 내면 미안해서라도 전화도 못해요. 어떻게 진행되는지. 변호사도 돈도 안 받았는데 뭐 나중에 잘 되면 받는 거고 안 되면 못 받는 거니까 대충 하는 경우도 많고 서로 뭐 사건이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집단 소송을 할 때는 외근 사무장이나 브로커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뭐 하시지 말고 정상적으로 변호사 만나서 상담을 받고 변호사가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선임을 지불하고 선임받아서 이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